트럼프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 뒤통수 맞은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사상 최대 액수의 정치 기부금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기부 계획을 부인했다. 트럼프 후보가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둘의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 CEO는 18일 트럼프 수락 연설 직전 자신의 X에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후보 측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했다. 그는 능력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후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 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고 미국 고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4.02% 급락한 239.20 달러를 기록했다. 머스크 CEO와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은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과기했던 모습들과는 크게 대비된다. 머스크 CEO는 13일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벌어진 뒤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건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에 현지에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관련 방침을 사전에 알고 배신감을 느껴 정치자금 기부 계획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후보에게서 등을 돌리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는 이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없애도 괜찮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며 전기차 대신 인공지능과 민간 우주산업 분야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부 지원책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간 스탠리, 리비안 목표주가 17달러, 5% 상승 여력. 모건 스탠리가 리비안 목표주가를 인상했다. CNBC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는 리비안 목표주가를 13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전망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2%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폭스바겐이 지난 6월 25일 EV 제조사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리비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운전석이 비었어 완전 무인 로보택시에 깜짝. 테슬라 대 바이두 본격 경쟁.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아폴로 고를 운영 중인 중국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다. 바이두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 개발에 나섰으며 2017년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 고를 내놓았다. 현재 운행 중인 로보택시는 대개 아폴로 5세대 차량이다. 바이두 외에도 포니 AI, 위라이드 등 중국 스타트업이 로보택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폴로는 우한, 베이징, 선전 등 중국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인데 특히 중국 중부의 교통중심지인 우한은 세계 최대 자율주행 실험실로 변모했다. 우한에는 500대의 로보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7월 기준 자율주행 기록은 1억 km, 탑승 횟수는 600만 회를 돌파했다. 아폴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퉈 우한을 찾아 아폴로의 탑승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23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리라오슈의 자동차 이야기가 올린 아폴로의 탑승기를 재밌게 봤다. 그는 베이징과 달리 조수석에 안전인원이 착석하지 않고 완전 무인으로 운행되는 차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다. 10km 거리를 갔지만 요금은 불과 2.94위안이다. 아폴로가 로보택시 보급을 위해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한의 택시기사들은 아폴로로 인해 승객이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요금이 택시보다 훨씬 싸고 또 호기심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폴로를 타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10km 거리를 갈 때 러브콰이 파워의 요금은 4에서 16위안인 반면 디디 추싱 등 차량 공유 서비스 가격은 이보다 비싼 18에서 30위안에 달한다. 중국이 자율주행에 올인하면서 중국 자율주행 관련 시장은 내년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로보택시 산업을 키우는 이유는 거시적인 목적이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 950만 대로 세계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한 중국이 전기차로 촉발된 모빌리티 혁명에서도 미국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로보택시에 뛰어드는 이유도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 싱크탱크인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펑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첫째, 로보택시 시장은 거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성숙과 비용 하락으로 향후 대규모 운영과 수익성 실현이 가능해서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둘째, 풍부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노출도를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6월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테스트를 승인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정부는 테슬라도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중국에서의 FSD 테스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자율주행 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매기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동화는 전반전이고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화가 후반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전기차 생산 판매 중심의 선대 이어 로보택시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명에서도 앞서갈지 모른다. 중국 배터리 생산량 절반이 재고, 수출 반고체 기술로 돌파고,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전기차 시장 둔화로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수출로 재고를 정리하는 한편 반고체 기술 개발로 출구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경제 매체 21세기 경제망은 한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미친 듯이 사업을 확장했던 배터리 제조사들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성장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과 반고체 기술 개발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혁신 연맹에 따르면 올해 1에서 6월 중국 배터리 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430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량은 203.3기가와트시였다.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도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생산량의 50%도 따라가지 못했다.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능력 과잉으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국 내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는 가운데 현재 가격은 와트시당 0.3위안까지 떨어졌다. 중국 기업들이 넘쳐나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수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 중국 배터리 수출량은 60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이 중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출량은 49% 늘어난 23.9기가와트시를 기록했으나 3원계 배터리는 35.6기가와트시로 9% 줄었다. 기업별로 보면 이 기간 CATL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46%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중국 내 상위 5개 기업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2위 BYD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7% 감소한 25%를 기록했다. 2위 간 격차 다시 2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양사의 중국 시장 점유율 격차 15.9%포인트까지 줄기도 했다. 수출 1위 역시 CATL과 BYD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출 시장에서는 BYD가 CATL보다 더 잘 나갔다는 것이다. 이 기간 CATL의 수출량은 20% 줄어든 반면 BYD 205%나 늘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CATL이 1위, BYD는 6위를 기록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외에도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69%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반전고체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오는 이미 150kW 반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고 상하이 자동차 계열의 지지자동차는 급속 충전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광저우 자동차 역시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을 완료해 2026년에 자사 전기차 브랜드에 탑재할 예정이다. 21세기 경제망은 올해 상반기 배터리 업계 키워드는 가격 전쟁, 재고 정리, 반고체, 해외 진출이라고 분석했다.